서울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서울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의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3기 신도시 입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정한 결국은 급등이 많이 되면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하락을 초래합니다만, 그러한 하락을 초래할 만한 과다한 입주 물량은 3기 신도시 입주 때 예상이 되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1기, 2기 신도시 때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서울이 오히려 급등을 하고, 그 1기, 2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서울이 다시 하락을 했던, 수도권이 하락을 했던 역사를 봤을 때 3기 신도시도 입주를 하게 되면 서울의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신도시는 서울이 집값을 잡으려고 조성이 되는데, 오히려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서울이 버블을 더 키워버리고, 버블이 키워진 상태에서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서 버블을 꺼뜨렸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이미 풀렸기 때문에 버블을 좀 키워놨다고 보여질 때 입주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버블이 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 심화 때문에 공사비 문제로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죠. 땅도 지금 입찰이 안 되고 있고 유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착공이 개시되는 상황을 좀 보고 준비를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집값 상승의 메커니즘적으로는 다시 공급이 늘어나려면 그 분양가를 올려야 되고, 그 분양가가 올라가려면 기존의 집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산 부동산의 전망을 어둡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토시님이 보시는 부산 부동산의 중장기 전망은 어떠한가요? 부산 부동산의 좀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부산의 고령화가 솔직히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 2022년 기준 고령화 인구가 21.3%로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높고요. 게다가 젊은 층의 혼인 건수도 가장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지표고요. 제가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 근로자 증가율도 2020년 대비 23년에 1%만 늘었기 때문에 전국 주요 17개 시도 중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다만 각 지역별 아파트 1000호당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가 부산이 2등입니다. 서울 아파트 1000호당 10억 이상 금융자산이 보유자가 서울이 112명, 부산이 32명, 세종이 31명으로 부산이 2등입니다. 게다가 상위 10%, 최상위 고소득자 비율도 부산이 3위입니다. 서울이 29%, 경기가 28%, 부산이 6%로 부산이 이제 전국에 세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최상위층이 많다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부산인 최상위층이 선호하는 상급지는 상승 탄력이 좀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증가율이나 그런 이탈이 좀 젊은 층 이탈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하급지는 상승 탄력은 좀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부산이 20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25,000호가 착공을 했는데, 최근의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호, 22년 16,000호, 23년 18,000호, 24년은 5월까지 6,000호만 착공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산 전세가가 하락한 해의 공통점은 입주 물량이 25,000호 이상이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착공 물량이 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 2만호 아래인 점은 부산의 전세가율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핵심지 위주의 탄탄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중하급지 역시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밀어 올라가는 상황이 향후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 부동산의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미래 부동산의 트렌드는 직주 근접의 인기가 갈수록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 대비 대학 진학률이 높은 상황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뤄지면서 2015년 중반부 때부터는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을 추월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여성의 발언권이 증대되는 걸 이야기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돼도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공동 육아의 필요성이 증대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직장 근처의 주거지가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갈수록 인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점점 저출생 때문에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학군지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요. 학군은 최상위 학군만 살아남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위 학군의 경우는 계속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좋은 학군에 아이를 보내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학군지로 모여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애매한 학군지는 프리미엄 상실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상위 학군 같은 경우는 최상위 학군과 비학군지를 보면은 비학군지의 경우는 아이들이 계속 감소하면서 아이들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학교 자체가 폐교가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부부들이 더더욱 그 지역에 앉게 되면서 그 지역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학군지와 비학군지는 오히려 인구 감소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의대 지방인재 전형이 강화되면서 각 광역시 학군지의 인기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쇼핑인데요. 2030 세대의 명품 매출 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렀고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자 구매층도 40대 이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가 대물림되는 금수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1타 강사, 젊은 1타 강사나 유명 유튜버들, 또 웹툰 작가들이 그런 영인 리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선호하는 쇼핑에 특화된 입지, 소위 말하는 슬세권이 인기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대형 병원 주변의 인기가, 대형 병원 주변의 단지들이 주거지 인기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 아프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그 골든타임, 병원까지 빨리 가는 시간이 좀 중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그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주변의 인기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지 규모와 연식인데요. 신축이 곧 입지라는 말이 있듯이 신축의 커뮤니티 수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대단지의 인기가 단지 안에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신축 대단지 인기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축이 많은 것을 신축이 입지 열의를 상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헬리오시티가 10년 연식에 앞서지만 파크리오를 추월하지 못하고 있고, 신축 대단지도 거듭나는 개포동이 대치동의 입지 대치동, 학군의 대치동을 아직도 능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신축 대단지 인기는 많지만 입지 열의를 상쇄하는 건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라는 건 땅값과 건축비의 그 구성이 있는데, 그 땅값이라는 건 좋은 입지일수록 높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좋은 건축으로 이제 상쇄를 하려고 하지만, 건축이라는 건 재건축이 안 되면 이제 건축값은 계속, 건축비는 이제 건물값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갈수록 다시 입지 우위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웬만큼 큰 연식 차이가 아니라면 입지 우위는 좀 신축보다는 입지 우위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 주요 매수 평형이 34평에서 소형으로 그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부산의 젊은 층이 좀 감소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대형 평수, 그리고 젊은 층이 이탈하면서 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그 소형 평수, 그러니까 대형 평수와 소형 평수로 재편이 될 거거든요. 중간 평수 인기보다는 공급이 적고 고액 자산가 많은 대형 평수와 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형 평수의 양극화가, 인기 평형은 양극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의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분양을 넣어야 하나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기축을 잡아야 하나요? 사실은 이제 신축이 갈수록 귀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양권, 입주권은 저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입지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입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구축이 그 지금 말씀하신 신축보다 연식이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입지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축시장에 매물이 여전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할까요? 매물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매매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장 트렌드 자체는 공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이 명확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물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세가의 상승이 그 매매가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앞으로 공급 감소는 당분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매물의 증가는 전세가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PF 이슈 때문에 정부가 지금 시중금리를 낮게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도저히 그 PF가 더 사업장에 버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출금리와 그 예금금리 차이가 되는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치거든요. 정부가 사실상 그 가산금리를 억제시킴으로써
그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PF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역설적으로 낮은 시중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떠받드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홀로 상승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이 이렇게 계속 전고점 수준까지 다다른다면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런 상승 추세가 뜨거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9월로 연기가 된 스트레스 DSR 2차 시행은 9월에 바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둔촌주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둔촌주공 입주,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장이, 반포, 이문, 휘경 등 입주 물량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온기가 다시 외부로 퍼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나요? 지금 각 지역별로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고, 이 뜨거운 상황에 올라타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의견이 다 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지금, 많은 구간이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입주 물량이 앞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곳들은 지금이라도 진입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